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3회차. 오늘 드디어 문화 마지막 소단원이죠. 문화변동 나가겠습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강해TV 또 제 양력 빠르게 넘겨보고요. 바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단원은 N, 문화변동의 요인과 양상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4학년도에 문화의 의미와 속성이 논리 문제로 워낙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은, 오늘 다룰 이 소 단원이 이 문화 파트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죠. 정답률이 한 60%, 70% 왔다 갔다 하는, 좀 쉽게 나오면 8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문제 24학년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모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94%까지니까 올해는 문화변동 쉽게 나오나?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니었죠.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육모에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좀 문제가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의 A국을 대표하는 땡땡 음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멜로디와 그러니까는 지금 전통적인 요소가 있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후 이민자들에 의해 들어온 사람이 직접 들어왔으니까 직접 전파가 되겠죠?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 새로운 음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유한 요소에 플러스 외래적 요소, 문화 요소가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섞여서 새로운 독특한 음악을 재탄생했으니까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 누가 강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접견으로 볼 수 있겠죠. 나를 보시겠습니다. 네모족은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거주지가 재배치되었고 심지어 아이들은 비국 사람들의 가정에 입양되어 그러니까 비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네요. 들어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이 이 비국 사람들의 가정에 입양됐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또 언어와 복식을 전파시킨 거니까 직접 전파라고 봐야 되겠고 이게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 접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로 인해 고유한 문화는 소멸되었다. 문화 동화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이러한 가나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교사가 코멘트를 하고 있죠. 교사부터 봐야죠. 첫 번째 줄은 상관이 없고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세 사람 중 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갑을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 접변이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갑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은 나에서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거는 가만 해당되겠죠? 문화 융합이 나타난 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사가 두 사람만 옳게 말했다고 했으니까 병이 얘기하는 동그라미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가의 문화 변동 요인은 자극 전파이다. 아니죠? 직접 전파이죠. 2번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앞뒤가 바뀌었죠. 문화 동화가 정체성 상실이죠. 3번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앞뒤가 바뀌었죠. 문화 융합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면서 제3의 것이 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이 증대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문화 융합이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유지가 되면서 제3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선택지 4번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에 기억에는
문화 변동 요인은 간접 전파입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직접 전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정도 나오면 무난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평이하게. 그러니까 정답률이 90%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구모에서는 정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또 천천히 좀 같이 보실게요. A국 영화인들은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 영화인에게 영화 제작 기법 및 특수효과 기술을 배워왔다. 기술. 문화의 요소 6가지가 있어요. 예술, 기술, 언어, 상징, 규범과 가치. 그 중에서 기술. 기술만 물질 문명이죠. 물질 문화 요소이죠. 어쨌든 물질을 지금 배워온 거예요. 그 후 A국에서 자국의 전통적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인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 되겠죠. 한편 B국 어업인들이 조업 활동 중 C국 어업인들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 사람이 직접 끓여줬으니까 이것도 직접 전파가 되겠죠. B국의 C국 라면이 처음 전해졌다. 이후 B국 요리사가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해서 국물이 없는 비빔 라면을 개발하였다. 예,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거겠죠. 새로운 제3의 것을 발명한 거니까. B국의 비빔 라면 조리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C국 젊은이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거니까 간접 전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거는 비빔 라면 조리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빔 라면 조리 방식 그 자체가 전파된 거예요? 아니면 비빔 라면이 전파가 된 거예요? 비빔 라면이 전파된 걸로 보셔야죠. 조리 방식을 참고해서 비빔 라면을 조리해서 먹을 테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수능 문제에서도 좀 참고하겠지만은 자극 전파에서 아니죠. 간접 전파에서 매개체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이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 A국에서는 B국과 달리 문화융합이 나타났다. 모두죠, 모두. 그 다음에 2번에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저변이 나타났다. 이것도 모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 전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선택지 3번하고 선택지 5번이 많이 헷갈렸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이 일단 B국에 직접 전파되는 라면에 공존 여부를 일단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C국 라면과 비빔라면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던 그 비빔라면의 공존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선택지는 틀린 겁니다. 선택지 4번에 A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다는데 B국에서도 직접 전파이죠. C국이 간접 전파였죠. 매개체에 의해서. 네, 정답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A국은 지금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국은 기술은 물질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B국은 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파는 됐는데 공존 여부를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C국은 비빔라면, 조리 방식이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가 됐어도 그 실체는 비빔라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번, 5번을 많이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정답률이 더 떨어져 있죠? 여기 이제 제목이 달려 있어요. 땡땡국의 음식 문화 변동 양상에 대한 모든 과제 우수 사례. 따라서 모든 4개 모두 땡땡국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1모듬을 보시면 땡땡국 내 각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러니까 이미 땡땡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서 전파를 한 거네요. 이주민이니까. 그리고 이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만 국한해서 보는 거니까는 그 지역의 구성원, 이주민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통용되던 문화, 하위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하위 문화이면서 문화 공존의 형태인 거죠, 지금. 이러던 것이 갑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화 공존,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니까 문화 공존이면서 이제 대중문화가 된 거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대중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A가 인기임. 젊은 세대에서만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문화로 단정하기에는 어렵겠죠. 이모둠을 보시겠습니다. 음료 회사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무설탕 음료 B의 제조법에 자극받은 거죠. 새로운 무열량 음료를 개발함, 자극 전파가 되겠습니다. 젊은 층의 선호로 땡땡국에서의 전통 음료와 B의 판매량을 추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지로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 이게 새롭게 개발한 음료가 판매량을 추월했다고 하니까는 뭔가 영향력이 커졌어. 뭔가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문화 동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기존의 문화가 있었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에 의해서 사라짐 이렇게 되어야지 문화 동화가 되겠죠. 이 사례는 전통 음료도 있는 거고 비의 판매도 있는 거고 새롭게 개발한 무열량 음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롭게 개발한 이 무열량 음료의 판매량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공존이에요, 공존. 예. 그다음에 3모둠을 보시겠습니다. 땡땡국 제과 회사가 만든 과자 C는 이 과자 C에 대한 설명이네요. 병국의 과자에다가 땡땡국의 식재료인 황태가루를 넣은 새로운 과자임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문화융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병국의 유명 연예인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송강이 대세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강이 대만 펑리수 파인애플 과자죠. 펑리수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펑리수 열풍이 부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유명 연예인이 C가 병국 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있다. 그래서 땡땡국보다 병국에서 많이 판매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C가 병국에서 많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교역 무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직접 전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한 거니까 자발적 접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병국에서 이 C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동화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C가 병국에서 많이 팔렸다. 그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죠. 사모둠을 보시겠습니다. 막대기에 과일 사탕을 꽂은 전국의 디저트 D, 뭐 탕후루죠. SNS를 통해 땡땡국에 알려짐. 이후 땡땡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D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D가 젊은 세대 문화로 스며듦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대 문화, 하위 문화의 일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 조리법 디저트 D의 조리법이 들어온 거지만은 그 실체는 디저트 D가 들어온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질 문화 요소가 SNS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간접 전파인데 물질 문화의 간접 전파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접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보시면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정답 1번입니다. 선택지 2번에 3모둠과 4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융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데 4모둠에는 문화융합이 없습니다. 선택지 3번에 1모둠이 작성한 내용의 발명이 2모둠에 작성한 내용에 직접 전파가 나타난다는데 일단 1모둠의 발명이 없고요. 2모둠에도 직접 전파가 아니고 자극 전파가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선택지 4번에 3모둠이 작성한 내용의 문화 동화가 4모둠에 작성한 내용의 간접 전파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모둠에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에 1모둠과 2모둠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자극 전파 3, 4모둠에 모두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모둠에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문화 변동 파트에서는요, 기출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암기한 개념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시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다양한 사례를 암기해 놓는 것도 문제를 빨리 푸는 어떤 노하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죠. 평가원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청 문제 또 사설까지 포함해서 사례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시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4단원, 대단원 4단원 불평등 파트가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서는 도표와 그래프가 좀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습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불평등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